됐고요. 둘, 셋.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연휴였는데요. 대체 공휴일도 끼고 지난 주말에 난데없는 또 이란 공습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태 좀 예견이 됐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좀 저는 이게 뭐 예고가 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란에서 이란 시민이 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서 최고 책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란 국민의 절반은 또 굉장히 한호를 했고 또 40일간 한쪽은 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주 극단으로 갈려지고 있는데 결론은 뭐 37년간 독재를 했던 것에 대해서 평화를 좀 가져오는 거. 이란이 좀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란이 뭐 히잡을 안 썼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주 탈레반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란을 너무 억압했던 게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자유, 평화 이런 걸로 나가고 있는데 이란만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쪽에서는 또 굉장히 찬성이다. 그래서 결론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런 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이제 이것을 좀 실현을 했고 힘에 의한 평화 또 이란의 또 자유를 가져온 또 장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은 가장 좀 떠오르는 이슈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금 오늘 아침으로 이제 봉쇄가 됐다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로 세계에서 높아요. 무역 의존도는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수출과 수입,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석유를 가공해서 또 석유 화학 제품 수출을 하거든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전체 석유의 약 한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석유를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한 30%를 가져오고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중동에서 가져오던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못하게 되면 아프리카 밑에 있는 희망봉을 통해서 석유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운반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하게 이렇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무역 의존도는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미국의 종합주가 지수는 어제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고 한국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70%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또 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중동 석유의 전 세계 석유의 30%는 바로 이란이 바로 길목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유가도 이미 뭐 10% 이미 급등을 했고 이런 전쟁이 단기화 끝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러면 가장 크게 우리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지금 비축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를 비축을 약 한 6개월, 지금 7개월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이 20일, 210일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에 대비한다든지 남북 전쟁, 그 다음에 또 해외 이와 같은 중동 사태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항상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석유를 비축해 두고 쌀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단기에 끝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러면 석유가 비축된 게 7개월밖에 없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고 자동차 요금,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모든 공공 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또 전기를 안 쓰는 산업이 없습니다. 모든 산업이 전기를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물가도 올라가게 된다. 작년에 우리나라 물가 한 2%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중동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석유 가격 인상, 전기 요금 인상, 모든 생산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생활 물가도 바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 환율도 올랐습니다. 1,470원을 올랐고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4,200억 달러 중에 90%는 지금 미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데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부활에 1,500억 달러,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5% 정도 됩니다. 가뜩이나 미국 달러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중동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니까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나라 일단 시민들이 저쪽을 겪을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같은 거? 기름값 같은 거라든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바로 기름값 인상이다. 이미 기름값 10% 정도 올랐고 지금 최고 30%, 좀 70%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석유 가격은 10배씩 내렸다가 10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는 배럴당 마이너스 20달러. 송유관이 채굴을 하고 난 다음에 석유를 빼가지 않으면 송유관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0달러까지 갔었고, 한 20년 전에는 180달러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70달러에서 이미 한 10% 정도 올라서 70에서 8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동 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장기화된다 그러면 최고 70%까지 오를 수도 있다. 한 130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그다음 지하철 요금, 전기 요금, 버스 요금 모든 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되고 바로 직접 타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기름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 우리가 2,000원을 넘었었는데요. 다시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그 체감되는 거를 약간 좀 하나 짚어주셨으면 뭐 쉽게 생각하면 이번 걸로 인해서 뭐 기름값도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금값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조금 딱딱딱 짚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체감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언급은 다 대충 해주시겠는데 그냥 하나씩 네. 뭐 주식시장 벌써 이미 뭐 좀 빠진 거랑 기름값 이제 또 오를 거라는 거랑 금값도 좀 요동치긴 했는데 주식이 워낙 또 불장이라 많이 가지는 않았다고 현장에서는 말씀을 듣긴 했거든요. 또 어쨌든 안전자산이니까 좀 또 붐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먼저 주식시장을 얘기하면 이런 주가의 정의는 경영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거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주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반도체가 이 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어제 엔비디아는 오히려 3% 올랐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올랐고 최근에 엔비디아는 한 10% 정도 오히려 내렸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한 170조 정도 돈을 벌어올 것이라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고 하이닉스는 한 15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오느냐가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은 금방 해소가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마감된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크게 오를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22만 원 정도 하다가 조정을 받아서 2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뭐 전문가들은 한 30만 원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삼성전자가 과연 순이익을 올해 예상하고 있는 170조는 200조를 넘어섰느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이고 이런 외부 악재, 전쟁은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빨리 끝나느냐, 좀 장기로 가느냐 그게 달려 있는데 이런 외부의 효과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급락은 하지만 또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 부안내동해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주식을 파는 것은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빨리 끝난다는 조건이다. 만약에 전쟁이 뭐 6개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한국의 석유 비축량도 7개월밖에 없는데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네 말씀하세요.
어디 이건가요? 그거랑 옆. 이거랑 이거랑요. 예, 조심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주식시장은 외부에 의한 악재로 주가가 빠졌을 때 막 무서워가지고 파는 것은 안 잘못됐다. 주식은 원래 공포에 살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두려워하고 투매할 때 오히려 주식을 사줘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쨌든 좀 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아, 예. 예. 금값은 어떤가요? 금값은 오히려 오를 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이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은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전 세계 국제 무역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이 70%예요. 그래서 금은 달러는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금은 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수단입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전체 외화 자산의 5% 정도를 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밖에 없어서 한국은행도 빨리 금을 비축해야 된다고 저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은 중국을 포함해서 달러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금을 더 보유하고 있을 정도고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5% 이상 금을 보유하기 때문에 금값은 올라간다. 전쟁이 나면 오히려 금값이 오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 또 기름값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가 한 3천만 대가 넘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기름값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지금 이미 기름값이 10% 올랐고 지금 30% 정도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지금 70%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석유가 배럴당 18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70달러, 80달러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좀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예고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자가용을 집에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것이다. 이미 전쟁이 지금 예고가 되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에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 아직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할까요?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혼란하지 않도록 석유 비축부터 포함해서 비축되어 있는 식량, 에너지, 기름 이런 것을 좀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석유 판매 가격이 한 30%, 50%가 세금으로 걷어가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유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좀 인하해서라도 국민들이 석유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도록 좀 세금을 좀 낮춰줘서 국민들을 좀 진정을 시켜달라. 그것이 중요하고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7개월 정도, 200일 정도 석유가 비축되어 있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식량과 석유 비축 기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좀 늘려놔야 되겠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역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RCEP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TPP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많은 다자 무역을 가입하고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국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은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남의 가장 큰 길이 테헤란로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한국과 이란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지만 이렇게 독재가 한 37년 동안 지속되면서 굉장히 이란이 어려워졌다. 우리 세종대학에 이란 출신 교수가 있습니다. 이란에서 유학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란에도 이렇게 좀 평화가 와서 좀 자유시장 민주국가가 좀 돼서 국민들이 좀 살기가 좋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 말고 좀 우리 시민들 개개인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 또 어떻게 좀 대처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름값은 10% 20% 계속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은 기름값은 오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자가용을 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에너지 전략에 좀 동참해야 되겠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기를 좀 가급적이면 전기 한 등 끄기 좀 실천해서 전기도 아껴 써야 되겠고, 뭐 난방, 전기 전부 다 좀 전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적정한 온도를 한 23도 정도로 낮춰서 좀 난방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기요금, 난방비부터 해서 석유 가격, 우리 국민들이 모든 일상생활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전기가 없고 석유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100%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략해라. 난방비와 바로 전기 같은 경우다. 또 국민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저는 이 전쟁이 조기에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굉장히 장기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수뇌부가 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전쟁이 빨리 종전이 되어서 또 이란 국민들도 좀 민주국가로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합니다. 혹시나 이제 예상과 다르게 준비하시면서 이게 금방 물론 끝날 확률이 높다고는 많이 중언을 하던데 혹시나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화되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전체 한국은 매년 1,000조 정도 수출을 하고 900조 정도 수입을 해서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의 강대국이고 GDP는 13위의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99%가 배를 통해서 다닙니다. 한국은 반도체 같은 아주 비싼 것은 비행기로 나르지만 나머지 전체 수출과 수입의 99%는 배를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박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선업이다. 그런데 전 세계 물동량의 30%를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막았잖아요. 그러면 운반비가 약 30% 이상 올라가게 되는 희망봉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반비가 크게 올라가게 되고 물동량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중국이나 일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종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전기, 난방, 자동차 같은 경우를 좀 자제하고 에너지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물동량의 인상, 저는 아마 이렇게 물류비가 크게 증가할 거다. 30%, 20%, 50%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미 벌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들어오는 그 유조선들 말고 그 선박에 뭐 다른 생활 물품이나 뭐 다른 공산품들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선박 같은 건 많죠. 우리나라 LG전자부터 해서 가전제품이 우리 이란이라든지 중동에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분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천군 같은 거 수출 많이 했죠. 여기에다가 한국의 가전제품, 백색 가전이라고 부릅니다.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중동에도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유럽에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가장 크게 악영향을 받는다. 바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줘라. 옷 혹시 가져가실 때 다 몇 개인가요? 지금? 이게 끝이에요. 이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입이 되는 그 길도 막힌 거지만 동시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하는 그 백길도 막힌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걸 또 수출을 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 게 다 막히게 되는 것이고 전체 수출의 30%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다. 그러면 운반비도 크게 올라가고 또 수입을 해주는 그 중동 국가들이 다 막히게 되고 지금 전쟁에 딱 휘말려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너무 촘촘하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이런 데 공격하고 있어요. 소나기로 이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에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바로 배를 통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뭐야 기름값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수입하고 수출 무역 쪽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그 호르무즈 해협 그렇죠.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무역 의존도 75%, 독일이 80%인데요.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독일은 유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낫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식품이나 생활용품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식품, 생활용품 모든 가격이 크게 오를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밀 가격부터 해서 이런 게 크게 올랐는데 기름값,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게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 밀가루도 크게 올랐었는데 이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생활용품,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이런 것도 30%까지 크게 오를 수가 있다. 바로 이렇게 물동량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저희는 기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까지도 되게 그렇죠. 수 있는 거네요. 뭐 간단하고 약간 좀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은 기름값이 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해주시긴 했는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물동량의 30%가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동 국가에 그다음 유럽 국가에 다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여기에다가 기름값도 이제 30%까지 오를 수가 있고 최고 한 7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가격도 올랐고 우리가 먹는 콩기름부터 해서 옥수수 기름까지 크게 올랐는데 이렇게 물동량이 3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제 식료품 가격 또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료품, 밀가루, 뭐 기름부터 해서 모든 가격을 크게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2% 작년에 안정되어 있는데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의 자극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정말 비축이라든지 비축된 것을 가급적이 많이 풀어야 되겠고 이 전쟁 이후에는 좀 더 비축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1년 정도 비축을 늘려서 좀 위기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좀 간단한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길래 기름값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나라 석유 수출하는데 뭐 아랍 그쪽에서 다 하는데 그걸 지나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란과 국경 호르무즈 해협은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은 거리입니다.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의 절반은 이란이 차지하고 있고 절반은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를 폭격하겠다 이러니까 다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운반선이 포탄 한 번 맞아도 유조선이기 때문에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아무도 못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아프리카 이쪽에 희망봉을 통해서 이제 둘러오게 된다 그러면 운반비가 7일 정도 더 걸리고 운반비가 30% 정도 더 급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운반비 때문에 다 석유 가격이 오르고 식료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바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절감되는 것이 30%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적인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절반은 바로 이란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빠진 거 없나 한번 좀 체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잘 여쭤본 것 같습니다. 잘 제가 여쭤본 좀 것 빠뜨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일찍 끝날 거라고 볼 수 있는 좀 근거도 있을까요? 이게? 저는 뭐 이란에 지금 현재 이란이 최고 지도자부가 이제 붕괴됐기 때문에
소위원회 3인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과 군부 쪽에서 누가 그러면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빨리 좀 접수하고 좀 민주국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대로 빨리 좀 이란이 빨리 안정돼야 되겠다.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저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다. 전쟁이 시작되기 어렵지만 전쟁이 하면 시작되면 끝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이제 이라크 전쟁, 쿠웨이트 전쟁 보면 한 조기에 끝났었거든요. 이번에 이란 전쟁도 좀 빨리 조기에 끝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중동 전쟁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나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이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란은 우리 대한민국 가장 많은 교육을 했던 나라이고 또 이란은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돼요. 전체 남녀 구분이 없이 한 40% 여학생이 공대에 진학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있죠. 이란과 이라크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란은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은 수학을 만들고 자연 과학을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나라들이다. 또 이렇게 철권 동치 전에 독재 정권 전에 여학생들이 공대의 한 절반을 갔을 정도로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였는데 이런 독재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워졌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란도 자유민주 체제를 좀 받아들이고 좀 잘 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강남역 테헤란도가 있을 정도로 이란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1970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킬 때 이란이 또 한국과 가장 가깝고 석유를 많이 교역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워서 테헤란도를 만든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과 이란은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양국이 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이란도 민주 국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좀 자유로운 우리 이란을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그 이란 교수님 저희가 한번 만나뵐 수 있는 건가요? 좋죠. 예. 네, 여기 혹시 제가 몰라가지고 세종대에 한 분 계시다고 해가지고 어디 네, 계신지 그거 한번 알아봐달라고 작가님한테 성한테도 부탁을 하긴 했는데 혹시 그럴까요? 네, 혹시 교수님 연락이 닿으시면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그냥 여쭤보려고 어려운 인터뷰는 아니고 그분은 이제 이란 국민으로서